나중에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부예요. 사회초년생들 집 구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난 집 구하는 거 처음이고 근데 집은 구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부동산 가기도 막막하고 다들 보통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집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집을 보러 갔어요. 그 집을 보러 가면 그 옵션 사항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요즘은 풀옵션이 많기는 한데요. 자, 풀옵션이라 하면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기본 옵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풀옵션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지역은 보통 풀옵션이라고 하면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렇게를 풀옵션이라고 해요. 근데 풀옵션이 아닌 원룸도 있으니까 항상 옵션 여부를 물어보셔야 해요. 옵션 외에 뭐 책상이나 아니면 장롱이나 이제 필요하잖아요, 다들. 근데 세입자가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집들에는 그런 게 다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가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갈게요. 그냥 쓰시려면 쓰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너무 좋잖아요, 사실. 이게 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수 받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인수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2년을 살다 나가. 그러면 나는 이거 전에 있던 사람이 두고 간 건데 난 이대로 냅두고 내 짐들만 정리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예요. 근데 사실 이렇지가 않아요. 사실 세입자가 그 집을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게 의무인데 여기서 세입자의 물건을 그대로 인수받았을 때 인수받은 물건까지 나한테 그 세입자의 원상복구 조항이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항도 의무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존 세입자한테 원상복구 받은 그런 가구들은 내가 나갈 때 그것까지 제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중개를 하다 보면 이제 세입자들이 그래요. 저 이사 나갔으니까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점검하러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면 그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제가 기존 세입자가 그냥 쓰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심지어 이게 오늘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점검하러 갔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 쓰는 거를 인수 받을 때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인수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면 이제 꼭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신 방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하시려는 방.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 두면 그러니까 사실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사진을 못 찍으셨다면 입주하실 때 입주날 바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집이 뭐 들어갈 때 아예 새 집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부엌 같은 경우,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건데 이제 내부에 뭐 예를 들면 벽지가 조금 찢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바닥이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 같은 게 조금 까져 있다든지 그런 거를 찍어두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사 들어올 때 바닥에 몰딩도 떨어져 있었고 도배도 뭐 이쪽 벽면에는 조금 이렇게 낙서가 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찢어져 있었다거나 그리고 뭐 싱크대 쪽에 타일이 있었다면 그 타일이 깨져 있었다거나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 그냥 살아도 되니까 문제 없으니까 하고 그냥 살다가 내가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점검을 나오는데 이제 집을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드리려고 집을 이제 보는데 여기 바닥 타일이 깨져 있네요. 여기 도배가 찢어져 있네요. 여기 이거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면 증빙할 게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집주인분도 그렇고 이거 세입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내가 계약할 집이 생겼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사진을 이제 주인분이나 아니면 내가 집을 계약해준 공인중개사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여기 이러이러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공인중개사는 보통 그걸 주인분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 사회초년생이라면 등기부등본? 그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이제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이 건물에 어떤 융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가압류 가등기 등 뭐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모르신다고 하셔도 공인중개사분이 자세하게 설명은 해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이제 보실 게 내가 살 건물의 소유자분과 그다음에 집주인, 저희가 이제 계약금을 넣게 되면 집주인분 계좌를 받잖아요. 집주인분 그 계좌의 명의자가 같은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넣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인분 계좌번호가 아닌데 이제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위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등본에 이제 그 소유자 명과 그 다음에 넣는 통장 명의자 성함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 사실 저는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거라서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잔금일로부터 월세가 기산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지불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하는 날 비밀번호, 뭐 집에 대한 비밀번호 같은 거 있죠. 입주하는 날 잔금을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거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잔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가 짐을 먼저 넣겠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잔금을 넣은 날로부터 이제 입주, 그러니까 잔금을 넣은 날 입주를 하시는 거고, 잔금을 넣은 날부터 월세가 기산된다는 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에 뭐 집을 보면서라든지 집주인과 뭐 했던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특약사항에 넣어놓으면 좋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저희가 계약을 쓰러 갔어요. 계약을 쓰러 갔는데 이제 계약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약사항을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특약사항에 주인분이 해주기로 했던 내용,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꼭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인분이 도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도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쓰러 갔더니 이제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게 안 써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혹가다 주인분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 그거는 내가 그냥 해줄 거니까 특약사항에 굳이 안 넣어도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기재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아닐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구두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따로 특약에 기재를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서 일이 바뀐 경우에 저희가 증거라기보다는 뭐 내용을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제시할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주인분이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뭘 수리해주기로 했다거나 하시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회초년생들이 원룸 아니면 집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꼭 알면 좋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구할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